이거를 서약기 때하고 막 똑같이 섞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회원에서 단계별로 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회원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우리 교재가 어떻게 그 회원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교재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지원기는 지원기에 맞게 입회기는 입회기에 맞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아시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로 나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 우리나라는 유기사약기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서약기를 두어서 유기서약기는 교육적 이유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 이유로 이제 1년을 두는데 3년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회원에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왜 단계별 양성이 필요한가? 이거는 정말 개인의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바깥에서 프랑스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원기를 들어왔어. 그리고 또 그분이 교수야. 그리고 또 그분이 뭐 일회원들도 미리 또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여기를 딱 들어와. 그러면은 대부분 양성교사들이 약간 주눅 들어요. 왜냐면 일회원도 많이 알고 뭐 교수고 뭐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내가 또 이렇게 양성을 하면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실수 하나도 없어. 그분들이 우리보다 몰라. 다 여기저기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지만 또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제소 프란스코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과정이 우리 회원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눅들 필요는 없다. 대부분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양성 교사들이 막 교수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렵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분 앞에서 얘기하기가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뭐라 그랬느냐면 서울대학교에 프란치스칸 영성학과가 있어요? 물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여긴 다 종신하신 분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종신서약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서약생으로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교회가 우리를 믿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기나 입회기 또 서약기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개인의 영적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높아심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형제회를 익히고 체험하는 과정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프란스코를 바깥에서 많이 알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제소 프란스코 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형제의 생활을 익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형제는 늦게 와. 그리고 또 일찍 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늦게 오고 일찍 가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당당하게 또 막 가. 그분에게 부족한 게 뭘까? 형제의 생활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제의 생활이 달리 이야기하면 수도의 수도원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생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원리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 주고 또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사는 것,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가정생활인 거예요.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부님도 첼라노 1첼라노 37에 보면 영신 전쟁을 치른다. 우리가 삶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늘 좋은 일, 남한테 항상 보여주는 그 뭐죠? 이거 뭐라 그래? 얼굴 막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늘 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막 이러는 게 가정생활 아니죠. 가장 자기를 정말 자기의 천박한 모습, 자기의 또 고귀한 모습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숨길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형제의 생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회원들이 형제에 오면은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많아요.
이야기하면 형제라는 건 형제 안에서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달을 바깥에 가서 살고 그 살고 온 거를 다시 여기 와서 내놓고 내가 내놓으면 나의 내놓는 건 다른 사람이 힘을 받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것으로 힘을 받고 그런데 형제에 와가지고 강의만 듣고 그냥 영보님들 줄창 강의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영보님들은 삶을 나눌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회원들이 막 강의를 하니까 그냥 또 강의를 하시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형제 생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시간적인 그리고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종신회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자든지 입회자들에게 형제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양성 시간 지금 이 시간 양성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뭐 공지사항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가정에서는 뭐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내가 밥 먹기 싫으면 좀 늦게 밥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짜증나면 화 빡빡 내고 짜증내고 그게 가정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낸다 해도 나를 가지고 내 식구 아니다고 내쫓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누가 무엇인가 어떤 그런 그 가시돋친 말을 하면 저 자매는 늘 저런다는 둥 오늘 오는데 저희 신랑은 버릇처럼 제가 얘기하면 고슴도치처럼 반대로 말을 해. 늘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슴도치처럼 탁 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오늘 오면서 한 3번인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예전 여기 너무 변해갖고 못 찾았어요. 아산병원은 거기 먹을 데가 없어. 큰일 났다. 나 아침부터 안 먹어서 뭐라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막 그랬더니 그럼 다시 나갈까? 그래.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머 저기 김밥집 있다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뭐라고 탁 쏠래다가 아 그래? 그랬어요. 성공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형제 안에서는 그 가정과 같은 영신적 가정이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 혈연 가정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는 영신적 가정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체험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양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지원기 때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보거든. 그런데 입회기 때는 또 자기가 경험한 것만 봐. 그리고 그것 받아들여. 또 사학기 때는 또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러면 벌써 이제 한 4년이 흐르잖아요. 4년이 흐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형제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종신하고 나면 졸업을 해. 아 이제 자격증 다 땄으니까 뭐 몇 번씩 결석해도 되지. 그래가지고 모범이 안 돼서 또 초기 암성기 있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빠져도 되는구나. 그런 모범은 또 금방 배우거든. 그러니까 또 그냥 뭐 좀 등한히 하게 되고 서약 때까지는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전국 여기 경기 저기 강원지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서약 생활을 하고 서약을 했다는 그 서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별과 판단, 절제와 성숙의 조화와 관련된다. 요 말씀은 이제 왜 드리느냐면 지원기 때는 지원기에 맞는 식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원기의 잣대를 서약기의 잣대로 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지원기 때는 너무나 막 강압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막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회원에서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식별과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내가 열정적으로 막 나는 프랑스어를 이만큼 알고 있어. 근데 지원기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너무 많이 퍼주고 싶잖아. 모르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단계별 양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절제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절제를 통해서
양성 교사에게도 성숙의 시기가 돼. 내가 알고 있는 걸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게 자기 양성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식별과 판단, 절제와 성숙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인간적이고 크리스천적이고 프란스칸적인 그런 삶이 양성의 기본 틀이에요. 그죠? 네. 우리 양성 교재에 조금 아쉬움이라면, 그리고 우리 한국 OFS의 아쉬움이라면 너무 프란스칸에게 집중도가 많고 교회적인 것이 그 다음. 그러니까 프란스코에 대한 게 제일 프로테지가 많이 이제 교재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교회적이고 이제 성경적인 것인 폰테콜롬바에 특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제일 부족할까? 인간적인 양성에 대해서 제일 부족해요. 이번에 작년과 재작년 지난 회기 때 국가평일 지난 회기 때 교재 다 수정 작업하면서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양성 담당들이 그냥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하고 뭐 조금 복잡한 건 단순화해주고 뭐 이 정도로만 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처음 발간을 했을 때 그 수준에서 개정이 아니라 수정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양성에 꼭 필요한 게 인간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성숙에 대해서 교재에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으로는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게 밖에 없어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참으면 병 생겨. 기분 나쁠 때 내가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도록 나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막 덕성이라 그래가지고 막 내리 눌러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성숙의 표현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현주 강의 듣기 싫어서 안 온대 이제 이랬다고 쳐. 그럼 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막 이게 강원지구 와가지고 정말 너무 이렇게 뭐 사람 불러다 놓고 오지도 않고 그래 막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겠어? 뭐 괜히 불러서 뭐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오늘이 연휴가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연휴 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건 당연하다. 그래서 신부님도 저렇게 촬영을 하신다고 촬영을 해가지고 돌린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신 분은 오신 분대로 감사하고 안 오신 분은 안 오신 분대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역시 그렇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인간적 성숙을 그냥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적 성숙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 하나하나는 안 했고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제일 적은 프로테지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단계별 양성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 이제 개인의 영적 성장과 관계가 되고 형제생활 익히는 거, 그리고 그 단계별의 식별과 또 절제, 판단 이런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인간적이고 크리스천적이고 프란스칸적인 양성, 이거는 기본 틀이에요. 이거는 작은 형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프란스칸이 아닌 이제 다른 수도에도 인간적, 크리스천적, 그 다음에 자기네 영성 그렇게 되겠죠. 이게 빠진다 그러면은 사실 신앙의 영적 성숙이 구름을 타고 다니겠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원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기를 나는 그래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분 계세요? 지원기는 뭐다? 탐색기? 탐색기. 또 탐색기 아주 좋으셨죠. 탐색기. 그러면 우리 회헌 38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원기는
형제고 고유한 양성을 위한 준비기간이며 성소를 시발하는 기간이고 형제와 지원자가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다. 계속 끝까지. 제성 프란시스코의 입회의 자유와 진실성을 교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기의 기간과 진행 방법은 국가 규정에서 정한다. 국가 평행의 지침을 고려하면서 때에 따라 지원기 연제를 결정하는 것은 형제의 평의에 속하리라. 예, 요게 이제 회헌에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과 요거 내용을 새 번역 새로 요번에 지침서 내면서 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같은데 혹시 이제 내용은 같은 거예요. 막 한국말이 조금 번역을 수정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원기는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럼 양성 단계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지원기 때는 그들이 제소 프란스코의 생활, 그러니까 프란스코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소 프란스코 회라는 어떠한 조직인데 그 기구 조직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탐색기라고 하신 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원기부터 막 때리다가 뭘로 제소 프란스칸을 만드는 공장처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기 때는 우리 교재에는 다른 영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라도 제가 그 유튜브 지원기 채널에는 다른 영성 베네딕토회나 이런 거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사례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이 내가 지향하는 내 어떠한 그 성향하고 맞아야지. 나는 깔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친구가 죽어도 너는 프란스칸 해야 된다고 너 그렇지 않으면 절교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절교 안 하려고 프란스칸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기 때는 이렇게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린 채로 그들이 아주 자유롭게 그 양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형제 그 지원반 양성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열린 마인드 하는데 한번 어떤 양성 교사가 지원기 때 레포트를 매번 5장씩 써오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한 사람들이 다 정말로 5장씩 다 써가지고 다 제출을 해서 다 올라왔는데 들리는 말이 만약에 이제 저더러 입회 일반 맡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국가봉사 다 끝내고 오랜만에 이제 입회 일반을 맡았는데 들리는 말이 만약에 이번 선생님도 이렇게 5장씩 써오라 그러면 우리 집단으로 이제 사태를 맞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지원기 때 4년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나는 가르칠 게 없다. 가르칠 게 없으니까 좀 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점 정리만 해라. 그 과제도 따로 없다. 벌써 이미 지원반 때 첼라노도 다 요약했고 교재도 다 요약했어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는데 입회기 때 와가지고 입회기가 제일 그런 식으로 입회기 때 해야 되는데 다 해버렸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단 사퇴를 하겠다고 직전에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탈락을 안 했어요. 대신 어떻게 했느냐? 대신 사도직 같은 어디 피정 우리끼리 피정도 가고 우리끼리 가가지고 사도직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성 시간은 약간 놀면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다 능력 있으니까 교재 요점 정리 해가지고 그것도 1년 뒤에 이거 끝나고 1년 뒤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과제 검열도 안 했어. 그랬더니 지원기 때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세상에 교재 요약해오라 했더니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대학교 레포트 내듯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 거기에다 또 소감은 또 내가 영어 잘 할 줄도 모르는데 막 영어로 그렇게 좀 중요한 말들은 영어 단어를 막 써가지고 소감문도 제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버거운 그 양성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리 그렇게 그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도 되게 제가 소문이 되게 엄하게 났대요. 그러니까 저 자유로운 뒤에 보이지 않는 칼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근데 말은 자유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열심히 하자. 자기들끼리 했대. 자기들끼리 이렇게 야합을 했대.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입회 2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 너무나 해놓으니까 입회기 때 너무나 양성을 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지원기 때는 많은 형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 그대로 우리 이제 회원에 있고 이제 교제도 그런데 성프란스코 소개하고 영성과 삶을 소개하고 제소 프란스코를 소개하고 프란스칸 가족을 소개하는 정도.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양성하고라는 말이 없어.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근데 소개하고 이게 좋아? 라고 묻는 거죠. 이런 삶이 좋아? 프란스코 성인이 좋아? 우리 제소 프란스케가 좋아? 우리 프란스칸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프란스칸 가족이 이렇게 많은 게 좋아? 뭐 이렇게 그들에게 그 호감도를 주는 거니까 이게 뭐 다시 얘기하면은 홍보하는 거야. 또 홍보를 조금 더 떠나서 소개하는 거지. 소개.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소주일에 막 우리 수도에 좋다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제소 프란스케가 좋으니까 막 여기 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성에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다 써놨네.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원기 때는 성소를 그래서 식별하는 단계예요. 누가 식별을 해요? 양성 스스로 본인도 내가 여기가 맞는가 라는 걸 식별하는 것이고 또 양성 교사도 형제회도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제소 프란스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 뭐 이런 단계별로 이제 성소 식별을 하는 거고 이제 그가 이때 지원기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제소 프란스칸을 해야 될라기보다 교회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 게 제소 프란스카에 대한 거, 형제에 대해 좀 호의적인가. 근데 우리가 사실 좀 호의적일 수가 없어. 지원기 때 오면 꽤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 이제 우리 형제에 왔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프란스코 성인을 자기가 찾아서 알아갖고 왔어. 우리 형제에 온 거야. 우리 형제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거기에 이연주 카타리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이번에 지원반 왔는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인사드리라고 했다고 인사를 이제 뭐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가 막 자식들 시끌벅적 질서도 없고 막 그냥 막 하잖아요. 결코 한번 첫날 와가지고 끝날 때 저한테 여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곳 아니에요? 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기도도 하는데 아까 여지껏 기도 다 했는데 어머 기도를 언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질서 없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그 깔메리처럼 조용히 봉쇄 수도원처럼 기도를 하는 걸로 왔는데 막 여기서 왁자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오셔서 실망하셨어요.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 시장 도떼기 시장 같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와보실래요? 그랬더니 망설여진대. 그러면 한번 내가 오란 말 안 했어요. 가셔갖고 한 번 더 가볼 만한 곳인가 싶어서 마음이 동하더라면 다음 달에 오세요. 근데 저는 기다릴게요. 그랬지. 저는 기다릴게요. 근데 오시고 안 오시고는 자매님이 결정을 하셨더니 다음 달에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어디를 이렇게 막 보고 그러니까 프란스칸의 자유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만 봤구나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양성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가보겠대. 종신 전까지.
그래서 그때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가보겠대. 그래서 그때 조금씩 매력을 느끼시나 했더니 뭐 조금씩 매력을 느껴가고 이제 또 정도 들어가네요. 자, 그럼 우리 지원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시 반까지 못하겠네. 지원기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성소, 우리가 아까 성소 식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만 이제 성소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교재에다 그래서 성소가 무엇인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란스코에 대해서, 프란스코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소 프란스코에 대해서, 프란스코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곧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을까? 아까 얘기한 회원 38조를 근거로 해서 그 탐색기이고 성소 식별기이고 또 형제와 상호 이해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알 수 있도록 엮어진 거예요. 지원기가. 그러니까 막 몽땅 엮은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엮은 거죠. 그래도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는데 처음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 내용으로 양성은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소식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제 진짜 양성기예요. 양성기라고 써야 되는데 국가 세칙이나 이런 데도 이제 양성기 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지원기도 양성기로 알고 있고 유기사약기도 양성기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칙에는 양성기라는 말을 빼고 입회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 입회기가 제소 프란스교의 양성기예요. 요 2년이 회원에는 양성기로 되어 있는데 양성기하고 아마 37조 보면 양성기 40조 양성기로 되어 있어요. 회원에 여기에 양성기로. 근데 양성기 하면 다 4년간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꼭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회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런 회원에 여기 보셨죠? 76쪽에 양성기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입회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기 양성기는 적어도 1년을 배워야 한다. 국가 규정은 그 기간을 더 늘려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의 목적은 성소 의식의 성수, 형제 안에서 복음생활의 체험, 제소 프란치스코에 대한 더 나은 인식 등에 있다. 이 양성은 공부와 기도를 위한 잦은 만남, 봉사와 사도직의 구체적 체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능하고 또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형제의 후보자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 지원기하고 다른 단어 혹시 눈에 보인 분? 지원기하고 다른 봉사와 사도직 또 공부와 기도 빨간 거 써놓은 거 많이 보는데 잦은 만남 체험 아직 안 나왔어. 성수. 그렇죠. 성소의 성숙기예요. 이때가. 그럼 지원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소의 식별. 성소의 식별기이고 입회기는 성소의 성숙기. 왜?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청원을 했어. 형제회에. 그래서 형제회도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제소프란스교의 생활을 한번 살아봐라. 양성을 받아봐라. 이제 진짜 양성을 받아봐라 해갖고 그들을 입회를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그들이 성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입회를 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그 성소를 잘 자라도록 누가 이끌어줘야 돼? 1차적으로 이제 양성 교사가 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고 그 다음이 형제회예요. 형제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까 그 자매가 독대기장 같아갖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오면서 그 자매가 약간 변화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자유. 자유 말고 정의는 정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이 드는 것이 형제의 생활이 몸에 배어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정이 들 게 있어 우리가? 어? 아니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가 좀 익숙해지고 형제의 생활이 체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성숙하고 있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따로 떼어놓으니까 따로따로는 것 같지만 요거는 하나의 모습. 한 인간에게는 한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복음 생활의 체험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소 프란스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는 갈멜, 나는 도미니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프란스칸. 거기에 또 하나 프란스칸이면서 나는 제소 프란스칸. 나는 제소 프란스칸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란스칸과 제소 프란스칸과 동시에 쓰는 같은 단어로 쓸 때도 많이 있어요. 프란스칸과 제소 프란스칸은 다르죠? 그러면 신부님은 프란스칸이고 우리는 제소 프란스칸인가? 그 맞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 신부님은 1회로서 프란스칸이고 우리는 3회로서 프란스칸인 거예요. 우리는 제소 프란스칸이고 신부님은 프란스칸이라 그러면 우리는 약간 가짜, 약간 이미테이션 아니면 약간 급이 낮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는 경우가 또 실제로 많아. 근데 신부님은 일회원으로 살겠다고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프란스칸이고 우리는 어떻게 제속에서 서약 생활을 하겠다고 한 프란스칸이거든. 그죠? 네. 며칠 전에 제 축일인데 홍빈투알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페이스북에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부님이 교회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교구 신부님이었어요. 교구 신부님이 교회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꼼벤투알 신부님이 거기에 댓글을 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요를 눌러줬거든. 그러니까 축일에 안 입고 그걸 했나 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자매님처럼 제속 프란스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든 회원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매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지가 한 15년쯤 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제속 프란스칸으로서의 그 삶의 귀함과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만 썼는데 제가 요 이야기를 저도 15년째, 한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일회원들한테 죄송한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저희 서약 생활만 중요하고 그래갖고 잘 못했는데 이게 역사 공부를 하고 또 회원 공부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카푸치네 칸달로시 신부님이라고 칸달로시 신부님 아니고 잊어먹었네. 그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국제총회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전 세계 국제총회에 참석한 우리의 사매원들과 일회 세 분, 율수 사회 다 참석해 있잖아요. 그리고 일회 총장님이 총회 때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선거총회 하니까 거기에 계실 때 그 강의를 하셨어요. 1회, 2회, 3회가 서약에 있어서 서열이 있지 않다고. 그때가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몇 년이에요? 최하 15년은 됐죠? 그래도 지금도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제속 프란스칸 삶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제속에서 프란스칸 삶을 사회에 교회에 펼쳐 보임으로써 이래나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쇄신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래가 더 교회 쇄신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이래가 하고 있는데 뒤에 깔짝깔짝 하고 신부님 뒤만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거는 우리 서약 생활을 흠집내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오히려 직무유기? 그치. 아주 좋은 단어 써요. 직무유기예요. 거기에 이제 하기 위해서 공부와 기도. 그래서 이 폰테콜롬보가 공부 내용이 엄청 많아. 사실 공부 내용이 많고 거기에 이제 폰테콜롬보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자 성경을 읽고 이게 교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가 따로 교재에 넣지 않았지만 성경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주 프란스코에 대해서는 기경호 신부님이 쓰신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라는 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사부님의 글이라든지 사부님의 인격 책이나 그 해설서 말고도 이제 뭐 여타 우리 프랑스강 서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폰테콜롬보를 썼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하실 거 주제 강의하려고 하면 저는 사실 폰테콜롬보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강의로 작성을 해요. 그보다 더 KS 마크 같이 모험적인 게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프란스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냈느냐 여기 회원의 회칙과 회원을 공부하도록 해서 회칙과 회원을 공부하도록 1조부터 26조까지 한 게 폰테콜롬보예요. 왜? 이때가 양성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회기 때는 되도록이면 본당 활동을 아주 중요한 직책 있죠. 아주 중요한 직책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고 안 내려놓으면 할 수 없지만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받은 자양분으로 사실 일생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회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신부님도 이때 이 입회기 때 수련기 때 삶이 내 인생의 모든 내 삶의 바탕이 되죠. 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입회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회기 때는 입회기 양성교사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프란스칸 삶, 제소 프란스교회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 이거 될까 말까 우물쭈물 또 그러라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제대로 파악도 못했으면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펼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학습 지도안을 양성 지도안을 만든 거예요. 거기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이 페이지 다시 정리해 보면 이 페이지는 성소의 성수. 이때도 식별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래요. 맞아요. 식별이 이때도 필요한 거는 식별과 그 위에 플러스 성숙인 거죠. 식별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양성 교사로서 내 자신도 식별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상대방도 태양성자들도 식별을 하지만 그들이 성소의 성숙이 되도록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나는 등대 역할을 해줘야죠. 그들이 프란스칸 삶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등대를 보고 그 삶을 찾아 나가듯이 그 등대가 되어 주어야 그 등대를 보고 따라오지. 내가 등대가 되지 않으면 아직 그 프란스칸 삶이 익숙하지 않은 이 입백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양성 교사의 몫이 그렇게 중요하고 양성 교사는 등대는 목적지예요, 아니에요? 등대는 목적지가 아니죠. 육지로 가야 되죠. 육지는 우리로 비유하면 뭘까? 육지는 우리로 비유하면 뭘까? 우리 오에페스 삶으로 말했을 때 형제의 삶이지. 형제회지, 형제회. 그러니까 등대라는 나를 통해서 양성 교사인 나를 통해서 그가 등대를 바라보고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형제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까지 해줘야 돼. 나를 바라보도록 오게 하면 나는 그 양성은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예요. 근데 대부분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경우도 대부분 아닌데 그런 양성 교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패거리를 만들어 끝나고 나면. 여기는 사실 강원지구는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패거리를 만들 만큼이 아니라 너무 가족같이 지내가지고 여기는 좀 그런 가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패거리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의 패거리야. 부분 패거리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입히기 때는 중요한 게 제소 프란스코의 삶. 거기는 프란스칸이라는 건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제소 프란스코 회라는 우리 평의원 중에 그 구역 담당님이 평의의 나라고 아치스 행사 아니 꾸리아에서 제주도를 보내줬대. 꾸리아인가 소공동체인가 거기에서 그러는데 구역 담당님이 그 소공동체에 해당자는 아니지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지 자리가 남았다고 이 구역 담당님이 신청을 했어. 제주도를 가는 걸로. 근데 그날이 평일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제주도 가야 되죠. 공짜인데. 가야 돼? 그 사람이 구역 담당이잖아. 그 평일 때 우리 5월달에 패밀리데이를 하거든요. 형제회가. 그래서 외부 손님들을 외부 가족들을 사매원이 아닌 외부 가족들을 다 초대하는 잔치가 벌려지는 날인데 구역 담당이 거기에 중심이잖아. 왜냐면 구역을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제주도를 갔어.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에 들어? 구역장들한테 금방 들어. 그럼 우리 형제 전체가 물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자기 스스로 늘 성소식별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정말 불행하더라니까. 양성기의 요점, 교재에 있는 건데 이거 양성기 요점 그냥 넘어가고 교재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이제 성경. 교재 우리 저기 회칙 안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그 조가 몇 개 있는데 사조가 성경 구절이 직접 인용되어 있거든요. 어떤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몰라. 근데 사조를 피면 알아. 그죠? 어떤 복음이 복음이라고 얘기해 버려요. 아니 사조에 있는 성경 말씀이요. 신부님은 얘기하시면 안 되지. 신부님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내가 어제 본다. 당장이요. 사조에 어느 복음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요한복음 3조. 그렇지. 요한복음이 있잖아. 요한복음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이 있는 곳이 요한복음이고 14조도 있어. 14조. 마태복음. 그래 마태복음이 있어요. 10장.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회칙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얼마나 회칙 안에 성경을 해야 되는가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조마다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입배기 교재예요. 왜? 회원에 성경을 공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뭘 공부하라고 되어 있어? 회칙과 회원을 공부하라고 되어 있어서 회칙과 회원을 아주 정말 막 머리 박 터지게 넣어놓은 게 입배기예요. 그래서 입배기 양성교사들이 고생을 해. 왜냐하면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교 인격과 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프랑스교 인격과 글이라고 했는데 프랑스어의 글이 우리 회칙에 들어와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다른 있긴 있는데 어디에 이러면 이제 대답을 얼른 못하죠. 역시 지구 양성 달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어린 말은 우리가 일명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째 편지라고 하는 사부님이 쓸 때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권고예요. 사부님은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째 편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거는 후대 근대에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루카와딩이 붙였나? 루카와딩이 붙였다고 시부님이 하셨으니까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사부님이 쓸 때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권고가 사부님이 이 편지를 쓰신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칙 머릿말에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권고 해놓고 일명 우리가 부르는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전문이 실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 회칙에 이 본문 자체가 실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사부님이 초창기에 우리를 포함한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직접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정말 사부님의 영성,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는요 어느 편지보다도 관상적이고 묵상적이고 삼위일체적이고 정말로 내적 친밀을 묵상할 수 있는 글이에요. 학자들도 프란스코의 글 중에서 이 글이 가장 영성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보낸 글이. 그러면 달리 얘기를 해볼까요? 당시에 우리 초창기에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은 사부님의 이 깊은 영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설명을 해야 이 내용을 알아듣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성모님에 관한 거, 아버지에 관한 거, 아들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말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까지 총망라한 게 다 구절 성경 구절 인용해서 거기에 삼위일체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 언제 신부님한테 이거를 꼭 피정 때 꼭 강의를 한번 해달래서 이 머릿말만 이 강원지구 전체가 한번 들으세요. 아주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헌이고 요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편지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편지보다 첫 번째 편지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첫 번째 편지가 더 중요한데, 학자들은 두 번째 편지가 먼저냐 첫 번째 편지가 먼저냐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몫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 가르침, 교회 관련된 거, 뭐 교회 관련된 것이 우리 회칙 4개 회칙 중에, 사실은 우리 4개 회칙 중에 프란스코의 영성을 주제별로 이렇게 회칙 안에 들어있는 건 이 회칙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그 전에는 일회원들이 다 알려주고 그래갖고 회칙에 넣을 필요가 없이 그 회원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만 회칙에 있었거든요. 레오 13세처럼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고, 니콜라오 4세 회칙도 뭐 프란스코의 영성이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입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격은 무엇인지,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어떻게 퇴해야 될지, 어떻게 시찰해야 될지,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만 있거든요. 다만 니콜라오 4세 회칙의 머릿말이라고 해도 되나? 그 서문에 프란스코 우리 제수 프란스코회를 사부님이 직접 세웠다. 여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골리노 회칙에는 이제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 이런 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왜냐면 우리 회칙도 공부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우골리노 회칙까지 공부를 하겠어. 근데 그냥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또 들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부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니까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을 프란스코가 세웠다 할 그거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한 거잖아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웃었다는 표현이 있어 없어? 어? 없어. 왜? 맨날 웃으셨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대신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후대에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야 될 사항만 쓴 거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둘이 예수님한테 희낭락이라고 하면 안 되지. 깔깔대고 웃고 또 같이 맨날 실질적으로는 1년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의해서 3년이니까 3년 동안 맨날 먹고 자고 뒹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니네는 이래야 된다고 맨날 거룩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했겠어. 야, 뭐 오늘은 빵이 맛이 없느니,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느니,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그게 성경에 왜 안 써 있어? 그렇지. 굳이 필요 없어. 그럼 일상이니까. 그게 우리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지? 프란스코에 관련해서. 우골리노 회칙에 사부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는데 설립자가 프란치스코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부님이 돌아가시고 1289년에는 이제 그때는 또
그 도미니코 회원들이 막 이렇게 좀 역사가 조금 그 얘기하면 복잡한데 조금 그렇게 태동이 좀 되려고 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아직 그들은 교황청 그 인준을 안 받고 사람만 있었어요. 도미니코 회는. 그리고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보나벤투라 성인이 아주 그냥 일회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가지고 3회원이 1회원 늘어나지 2회원 늘어나지 3회원 늘어나지 교회는 또 그때는 주교님들이 우리 처음에는 주교님들이 우리를 시작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주교님들이 그냥 일회한테 다 맡기는데 일회원들도 자기들도 양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 전파도 나가야 되지 3년들 돌봐야 되지 2회원들 돌봐야 되지 그러니까 막 보나벤투라가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보나벤투라는 되게 조직적인 분야거든. 통합적이면서 조직적인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사회원들 하는 거를 좀 멀리하라고 못하게 하고 또 스캔들도 막 있고 그랬어. 1회하고 3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다시 또 1회원이 안 된다 3회 이렇게 놔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회칙을 막 썼어. 그게 이제 니콜라오 4세 회칙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엄하게 보나벤투라 성인이 3회와 가고 스캔들 없게 하려고 막 엄하게 하신 것 같아. 엄하게 이제 또 까로라는 신부님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도 영성은 없어. 영성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어. 왜? 다 해주니까. 근데 지금 이 회칙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 성모님, 또 교회, 또 복음, 뭐 또 순종, 가난, 정결. 순종, 가난, 정결이 회칙에 들어오기 처음이에요. 이런 것들 뭐 그 뒤에 쭉.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프란스칸 영성을 회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입배기 때 교육을 잘 받으면 양성을 잘 받으면 일생을 갈등 없이 제소 프란스칸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것 같죠? 네. 서약도 보겠습니다. 서약 읽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자신의 성소를 성숙시키고 소속감을 뿌리 내리도록 서약기. 우리는 이제 유기서 어머나 시간이 지났네. 유기서약기가 있고 시간이 유기서약기가 있고 입배기 종신서약기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회칙에서 얘기할 때는 근데 서약기를 전부 다 유기서약기부터 그렇게 쳐요. 그런데 이때 자신의 성소를 성숙시키고 자 식별이 있고 성숙이 있죠. 그런데 이 서약기에도 성숙을 시켜.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한번 보실래요? 맨 끝에 성 프란스코와 성녀 클라라 및 다른 프란스칸 저자들의 글을 공부하여 어떻게 하라고? 프란스칸 성소를 실현하고 심화하는 것. 자, 양성의 단계가 맨 처음에 식별이죠. 그 다음에 성수, 그 다음에 실현. 이런 양성의 단계를 우리 초기 양성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양성을 할 때 그들이 그러한 양성의 단계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회원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양성기의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실현. 그렇죠. 실현하고 또 하나 심화시키는 단계에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은 실현하고 심화시키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유기서약 그러니까 종신서약을 함으로써 일생 동안 실현하고 심화시킨 다음에 유기서약기까지는 자신의 성소를 성숙을 시키는데 무엇을 뿌리내리도록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소속감. 그동안은 체험을 하는 거죠. 형제상은 처음에는 탐색기, 그 다음에는 체험,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제소 프란스칸으로서 형제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소속감이 피양성자에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기서약기는 거기에 맞춰서 사실 영적 성숙에 관련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주제별로 사부님의 생애를 영성적인 측면에서 다뤄진 게 유기서약기 교재예요. 그리고 이제 OFS의 삶을 가지고 하나 여기에 이제 유프라에 관련된 것이 유프라는 오늘 다 할 수 없지만 유프라에 관련된 걸 넣어서 유프라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될 동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속적 양성기는 아까 얘기하면서 거의 같이 했어요. 프란스카 안성소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양성의 관계는 식별과 성숙과 실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강의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 콜롬보 그 뭐죠? 교재 아니라고 거기 보면은 거기에는 가로를 해서 꼭 공의의 문헌이라고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의의 문헌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지금 하실 때 교회의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공의회 문헌이라는 거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와 관련되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공의회 문헌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제속 프란치스칸은 대체로 평신도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제도 제속 프란치스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랬을 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에서 평신도 사항이라는 것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거를 가로라고 넣고 여기 할 때 예, 거기에 어플하고요. 아까 보니까 네, 여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의의 문헌을 어딘가에서는 강조해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공의의 문헌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 양성의 단계 전체가 이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회칙에는 아까 그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14조 같은 경우 사실 그 전에는 있지 않던 내용이고요. 15조. 그러니까 공의 문헌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게 14조가 있고 또 15조 노동은 사실 정에 관련된 건 사실 사부님의 글 안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근데 15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 공의 문헌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16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7조 가정생활도 사실 OFS에게 일회인은 가정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공의 문헌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공의 문헌이 필요해. 가정생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의 문헌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헌이 나왔고 교재에는 이제 공의 문헌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의 문헌이 가장 많이 사용된 회칙이 우리 회칙이에요. 그 전에 회칙들은 되어 있지 않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평신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가장 지금까지 있었던 공회 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 보통 얘기할 때는 전례라고 하는데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신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평신도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공회보다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이 완덕에 이르는 거에 하느님 백성 안에 평신도가 그대로 사제들과 더불어서 있다는 것 그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평신도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신부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 통해서 같이 꼭 이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제가 드리면 대부분의 교회 활동도 여성이고 여자 교우들이라 해서 공예 모임 보면은 여성들의 활동을 매우 중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교회는 굉장히 천주교는 가부장적이에요. 네. 수직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 어떤 우리 전통 사상에 있어서 동양에서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수직 상하 구조이기 때문에 유럽과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신도 그 공의 문헌을 보면 여성이 중시돼야 된다라고 네, 네,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산업사회 지나고 참정권이 있게 되면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달라졌으니까 예, 그거는 제가 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마치고 우리 또 반별 교육 있으니까 15분이나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